미국 무역전쟁으로 태어나고 무역전쟁으로 성장하고 무역전쟁으로 패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무역전쟁을 발판으로 지금의 미국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마가도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무역전쟁은 보스턴 티파티입니다. 때는 1700년대 중반, 미국인들은 당시만 해도 커피보다는 홍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이 홍차는 중국에서 생산이 주로 되었고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 홍차를 수입해서 유럽과 미국 등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나라답습니다. 영국은 관세를 부과했고요.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홍차를 수입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싼 네덜란드 홍차에 대한 수요는 자연 발생이고요. 이를 해결해주는 밀수꾼은 당연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영국 동인도 회사는 경영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동인도 회사에서 수입하는 홍차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미국의 홍차를 수입하던 밀수꾼, 물론 네덜란드 쪽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세 철폐를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들이 일으켰던 폭동이 보스턴 티파티입니다. 보스턴 티파티는 인디안으로 가장한 밀수꾼들 무리가 영국 배에 실려있는 홍차를 보스턴 앞바다에 버린 사건입니다. 덕분에 홍차를 머금은 바닷물은 붉게 물들었다고 하죠. 처음 보스턴 티파티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불안당들의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평하면서 모금 활동을 펼쳐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피해를 보상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체면이 크게 손상이 되어서 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미국 독립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 있었던 많은 이주민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국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았고요. 이들은 마그나카르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그나카르타는 왕이 세금을 거두려면 대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세금을 걷는 것에 반대해서 당시에 세금을 내던 영주들이 우리가 대표가 되어서 너를 견제하고 그리고 세금도 통제하겠다 해서 의회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의회도 예산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미국 식민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관세가 없어짐으로써 홍차가 싸지는 건 좋지만 관세를 니들 마음대로 부과하고 니들 마음대로 철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영국 정부에 항의를 한 거죠. 이전에도 인지세 등으로 영국이 지속적으로 세금 문제에 간섭을 했었거든요. 세금 문제는 나라의 주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재는 관세였고요. 주제는 마그나카르타에 적혀있는 대표가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남북전쟁입니다. 소재는 여전히 관세고요. 주제는 미국의 공업화입니다. 미국은 처음 탄생하면서부터 농업 중심으로 갈지 제조업 중심으로 갈지를 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이를 연방파와 반연방파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치적인 접근이고요. 경제적인 접근에서 봤을 땐 제조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농업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독립 이후 100여 년이 지나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업화가 진행되었던 북부는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해서 제조업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 그렇듯이 수입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야 자국의 제조업이 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어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북부는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남부는 이야기가 달랐죠. 농업 중심이었고요. 이들은 목화를 수출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자 유럽의 목화 수입국들은 역시 미국에서 수출하는 목화의 관세를 높입니다. 여기에 이집트 등이 새로운 목화 재배지로 등장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 목화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었던 것도 한몫합니다. 또한 남부의 대농장주들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치 공산품들을
좋아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남과 북은 갈라서게 됩니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관세가 낮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목화 수입은 이집트로부터 하면 되니까요. 이러한 생각은 경제인들과 여기와 연결된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북부가 노예 해방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옵니다. 당시 유럽은 노예제도가 폐지된 상태였어요. 유럽의 지식인들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부의 편을 들게 되는 거죠. 유럽 민심도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남부도 북부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상대적으로 물자가 풍부했던 북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미국은 제조업 발판을 확실하게 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보다 강화되게 되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 무역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은 참호전으로 불리워지죠. 독일에 가까운 프랑스 한 지역에서 밀고 댕겼을 뿐 유럽 전체가 폭격을 맞아서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조업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럽에는 당시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한, 중, 일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났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사라지진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을 서로 키워나갔던 유럽 국가들, 결국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산 과잉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포든이 맥컨버 법을 발의하면서 관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922년이고요. 이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던 독일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던 경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더 증폭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을 하죠. 결국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생산 과잉 상태가 해소되게 됩니다. 1920년대 관세 정책은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최강이 된 거죠. 이렇게 최강이 된 미국, 하지만 초반에는 패권 국가로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요. 이때 미국한테 가장 중요했던 사안은 공산주의입니다. 메카시즘이 등장할 정도로 공산주의를 싫어했죠. 공산주의를 막겠다는 자본주의 진영의 왕초였던 미국은 전범 국가인 일본과 서독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적국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공산주의가 싫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기계공업이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여기에 미국의 지원금이 쏟아지자 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주기도 했어요. 즉 소비 국가로서 나서준 거죠. 그래야 그들이 성장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일본과 독일은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미국은 다시 한번 무역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환율이 주요 무기입니다.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2배 이상 절상시킨 거죠.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본과 서독의 제품 가격은 2배 이상으로 뛰게 되는 거죠.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 2배 강화된 엔화 위상을 이용해서 록펠러 센터 등을 집중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은 내부적으로 버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때 미국은 대체 제조업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제조업은 많이 쇠퇴한 상태였고 특히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던 상황이에요. 소련을 견제하면서 저렴한 생필품을 공급해줄 나라, 바로 중국을 점찍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너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이때 근면함으로 열심히 제조업을 키워나갔던 한국이 기회를 잡습니다. 1986년 한국은 최초로 무역 흑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1990년대에는 무역 흑자와 인연이 있는 국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는 있었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무역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980년대 레이건 시대의 무역전쟁이 관세와 환율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었고 상대국이 일본과 독일, 다시 얘기해서 안보면에서 미국이 보호해주는 국가였는데 비해 트럼프 시대의 상대국은 중국입니다. 안보면에서 미국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중 관계를 무역 분쟁으로 본다면 전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것은 리쇼어링입니다. 제조업 다시 미국에
와서 하자. 이를 블루 컬러를 위한 정책으로 포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제조업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발, 신발, 의류 제조업을 리쇼어링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리쇼어링의 대상은 주로 안보와 관계가 있어요.